안녕하세요. 요즘 교육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직접 경험하는 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죠. 1919년 이전에 통관부에서 조선총독부로 변경, 그리고 조선폐역령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착표고 수업 집중합니다. 영철아, 수업하기 힘드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네가 이렇게 떠들면 다른 친구들 수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에이씨. 어떻게 학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격적인데요.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주실 서미양 교장 선생님과 왕권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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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이런 행위는 당연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거죠? 네, 영상의 저런 학생의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멸적인 표현이나 언행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선생님을 겨냥해야 하는데 보통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두 번째 조건으로 명확하게 선생님을 겨냥한 것인가라는 상황에서는 대체로 학생들이 저런 상황에서는 나 혼자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했다기보다는 요즘 아이들의 언어가 워낙 센 경우가 많아서 불쑥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를 하기에는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왕권한 선생님은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어떤 의견이셨나요? 예, 이럴 때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은 사안을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방해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본인의 학습권도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학교나 학급 구성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원칙들이 있을 것인데 그 합의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교육적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그런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이 계속된다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 간섭으로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는 아이들이 옆 친구와 얘기 좀 할 수 있지.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요? 선생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선희 엄마예요. 우리 선희가 사회 모두별 과제에서 현아랑 기석이랑 같은 모듬이 되었다는데 모두번을 좀 바꿔주세요. 저 어머니, 사회과에서 모듬원은 저희 반 전체가 합의한 내용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선임한 모듬원을 바꾸는 건 좀 어려운데 왜 그러시죠? 그 아이들하고는 작년에 같이 과제를 해봐서 잘 알아요. 모든별 과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선희가 그런 애들 때문에 수행평가 잘못 받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모듬원 간의 협력이 중요해서 모든평가를 아예 없앨 순 없지만 개별 평가와 모든평가를 구별해서 다른 학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은 모르겠지만 올해 그 아이들은 상당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꿔줘야 한다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이건 정말 속이의 경일기야 뭐야. 무조건 바꿔야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제가 화가 날 정도인데요. 이건 어떤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예,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전화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어머님의 말투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모욕성 말씀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 간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두시고 녹음 파일이 있으면은 증명하기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이렇게 일어난 일일 경우에 녹음 파일이 없다면 문제 제기가 어렵나요?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학부모가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잡아떼면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생님이 증거 자료와 함께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나라 법령에서 선생님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휘법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우선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지 심의를 하고요. 침해 행위로 결정이 되면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 조치와 침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처럼 학부모가 침해 가해자인 경우에 학생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쌍방이 원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뭐고 또 그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공무방해 및 업무방해, 성적 협오감 및 굴욕감을 느끼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의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 그 외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 조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호 조치는 뭔가요? 네,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데요. 심리 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5일 이내에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법률 자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와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원 치유 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지원, 법률 자문,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밀도 보장되고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연락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있는 건가요? 네, 2019년 교원지휘법이 개정되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조치가 내려지면 그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에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에 불참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면 침해자를 형사고발하는 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사실 저 같으면 그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은 교사가 우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상황에 대한 증거 기록을 남기시고 관리자나 교권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은폐 축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알리시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게 되고 그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아닌지 또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심의하게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 계속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또 담당 교사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이 미안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그 보호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침해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학생들은 이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데 선생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상과 같이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 반항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학급에서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학급 규칙은 미리 지도가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지도했던 학급 규칙을 상기하게 하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해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 할 때는 긴 설명을 하면 오히려 교사 감정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자제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영철아 하나, 영철아 둘, 영철아 셋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미리 약속했던 신호를 하고 주고요. 셋까지 갔다 하면 교실에서 미리 지정해둔 장소에 이동하게 해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미리 합의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학교의 교권보호 담당관이나 지정된 선생님이 학생을 인솔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교육적 지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은 교권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 중심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프로그램과 지도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서는 방금 봤던 영상에서처럼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지도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참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당한 요구나 의견일 경우에는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민원이 너무 많으면 어렵겠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민원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원과 학생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장기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에는 좀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겪는다는 것 자체가 교원에게는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침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하시거든요. 선생님들 전체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피해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여러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 노력이 침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우선 학생과의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하는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가정에서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만한 말, 표정, 행동들을 최소화해서 선생님이 믿을 만한 어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 보호자, 교사가 함께 상호 권리를 존중하는 공동체 협약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협약을 위반했을 때는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는 교육적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는 담임교사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교사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고민하고 일관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급 수준의 학생 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의 특성과 특기를 존중하고 학생들의 소속감과 책임감,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또 학부모가 학교나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같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